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이 사람이 자기 당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쐈어요. 그 임기 끝나니까. 네. 그 이번에 예산안 하면서 주요 정당들의 원내 지도부의 지역구에 할당된 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에는 1억 2,5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겨우. 그런데 정우택 지역구는 211억. 다음에 김광림 정책위의장 지역구에는 140억. 왜?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역에는 2,069억 원. 그러니까 장제원의 이야기는 여당 원내대표 지역구에는 그 정도밖에 안 갔는데 실제로 이게 협상하는 게 대상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그 예산안 협상은 원내대표하고 그 파트너가 일단 선거에 나갈 때부터 정책위 의장 파트너로 같이 나가는 선거예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따내면서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양보해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우택 입장에서는 정말 대박 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얼굴 벌게질 이야기가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 홍준표는 정우택을 무지하게 싫어한다. 사실은 당의 수석 대변인은 당대표의 입이에요. 홍준표의 의중이 엄청 반영된 엄청난 디스. 그래서 수석 대변인은 저번에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고 있으면서 또 뭐 하냐면 하루 파업하겠다고. 사표를 안 받아주셨나 보지 뭐야 홍 씨께서. 근데 지금 이 장제원이 이렇게 셀프 디스를 자기 진영 안에 셀프 디스를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지난 예산안 통과의 막후 협상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야당들이 얼마만큼 무리하게 자기 지역구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돈이 오니까 낼름 동조해주는 그런 그 얄팍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제가 좀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법 적폐, 국정원 적폐, 정부 각 부처의 적폐들은 청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 적폐가 바로 전 이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최경환이 5,200억 가지고 간 거 제가 격분한 거 우리 방송에서 기억나시죠? 네. 제가 사족을 좀 달면 말이죠. 오대산에 있는 절 큰 게 이름이 월정사 있죠. 월정사. 월정사에서 딸린절에 가면 비구니절이라고 있어요. 그게 한 4km 정도 되는데요. 그곳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다 뜯었어요. 친환경 도로라고 해서 신장로로 만든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과 융화되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런 산속 같은 데까지 아스팔트를 깔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최경환 같은 경우는 자기 동네 마을 동네까지 다 아스팔트 깔았잖아요. 갔다가 이게 정치가 아닌데 이번에 제가 이 두 가지로 보는 이유는 장제원이 셀프 디스 한 거지만 결국은 아직도 원내대표니 어쩌니 아까 말하는 간부들의 임원들의 예산 나눠먹기에 빠져 있구나. 어떻게 패륜 세력인 정우택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이 갈 수가 있죠. 전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데 그 대목은 이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반드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장제원이 왜 젊은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핵심이에요. 장제원은 극단적인 자본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자본의 바탕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MB정부부터 신자유주의를 들어오면서 가장 자본이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들이 뭘 노리고 있었냐면 작은 정부를 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제원의 생각은 니네 공무원 중원을 합의해주고 그러고 나서 니네 지역구 돈 가져갔지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급적으로 철저하게 장제원은 자유시장 체제를 유지하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고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민간에 위탁해야 돼 자기들 먹잇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을 자꾸 늘려놓으면 다시 고경제로 돌아가면 우리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계급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얼굴이 제가 봤거든요. 붉어지면서 이거를 역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계급에 정확하게 복무한 발언이에요. 굉장히 싸가지 없는 발언이고요. 지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무차별적으로 민영화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붕괴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수자원부터 뭐 철도까지 모조리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를 계속 지향하고 있는 장제원의 정치적 철학 이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료를 씹더라도 절대 이 정부의 공무원들을 증언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장제원의 정치적 철학입니다. 예, 이번 예산안의 기본적인 투쟁 과정은 사실은 문재인 표 복지와 SOC의 싸움이었다고요. 그렇죠. 이 SOC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복지로 가자 이런 방향성인데 결국에는 그 법을 만드는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올해도 여전히 SOC는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복지는 줄여야 SOC를 가져가는 거고 SOC를 줄이면 복지로 그만큼 가는 건데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건 아동수당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요 SOC가 100억 이상 증액된 곳이 111건인데요 이번에 영남이 최대 수혜를 입었어요. 36%예요 그중에 영남에 가져간 게. 예. 그런 관점도 있고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들이 최대한 영남 지역에 일하면 대부분 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소속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SOC 챙겨가는 게 그렇다니까. 복지를 반대하는 건 사실은 겉으로 된 명목이에요. 포퓰리즘이라고. 그렇죠. 자기 지역에 SOC 가져가는 부분이 뒤에 숨겨놓고 그걸로 딜을 하는 거야. 이거 주면 이거 찬성해줄게 이런 관점으로. 그리고 국민들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서 돈 따오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게 다른 지역의 차별을 낳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앙 의원들은 중앙 정부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지역에 돈 갖고 가서 그 지역의 맹주로 내 돈 중앙에서 몇천억 따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맹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도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어르신들이. 제가 그래서 한 소리씩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중앙 의원들은 중앙 국가 나라 살림을 해. 지역에 돈 따오지 말고.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때 지방 분권 개헌 한다고 하면 이제 예산이 자동으로 내려가니 그런 거 쓰지 말고 중앙정부 중앙정치 하라고 해야지. 돈 따온 정치 다음에 또 찍어주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국가 전체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뒤로 후퇴된다. 그 동네 가서 아스팔트 좀 더 많이 깔면 다리 하나 더 놓으면 그것이 뭐가 더 지역 발전이 있다고. 차라리 사람한테 투자한 게 낫다. SOC보다. 근데 이제 SOC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건 간과하면 안 돼요. 아직 낙후된 섬 또 산간 지역 이런 거 개발하는 건 SOC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런 데 가면 네. 되죠. SOC 예산이 다 나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SOC는 기본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나 이만큼 따왔어. 이게 실적, 계속 이야기를 실적 해야 되기 알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SOC 예산이요.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게 17조 7천억이었답니다. SOC 관련한 예산이. 근데 1조 3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SOC 예산은 늘리고 복지 예산은 깎고 이런 방식으로 갔다. 자, 어쨌건 안타깝습니다. 장제원이 한 말 중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뽑히기 위해서 국회의원 아주 영원히 해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저주를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요. 장제원도 국회의원 영원히 해먹으려고 이당 갔다 저당 갔다 했던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서로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젊은 놈이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렇죠. 정우택 입장에서는 정말 지워받고 싶겠어요. 국민의당. 사실상의 분당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의당은. 평화개혁연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이를테면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주축해서 그렇죠. 만든 거예요. 평계련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까지 줄일 필요는 없고요. 평계련. 잘 만들죠. 그쪽이 예. 또 그런 얘기들을. 근데 평화개혁연대의 행사, 모임, 토론 자리에 안철수 대표가 갑니다. 아, 왜 가요, 거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데 욕 먹으려고 작정하고 가는 거죠.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나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나 여기 가서 이렇게 홀대당했어? 그런 거 많잖아. 옛날에 왜 김무성이가 일부러 봉화마을에 노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거랑 비슷한 거. 그러면 반대쪽에서 이제 막 홀대당하고 막 물 같은 거 세례 맞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한쪽이 더 지지율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인증이죠. 일단은 나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엄청 노력한다 이런 건데 그 자리에 갔더니 이제 안철수가 말할 때마다 뭐 인사말 하지 마. 네가 여기 와. 반말이죠 뭐. 철수해. 그렇지. 뭐는간 안철수는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을 하는 얼굴 표정 보셨어요? 웃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웃는 표정은 뭐냐면 어처구니 없다. 이런 그러니까 표정이에요. 청중을 되게 무시하는 듯한 웃는 모습. 웃긴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벌어지면 있잖아요. 안철수 자체가 좀 약간 꽁한 스타일이잖아. 대범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철수의 뭐 욕설 비슷한 게 쏟아지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연설은 다 하지만 그치만 저런 거 보면서 안철수 스타일상으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통합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굳힐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안철수가 소회의실 갔죠. 6일날 소회의실 가서 이제 반대 세력이 얼마만큼 그 의지가 강한지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그렇게 해도 난 통합할 거야라고 발언해버렸어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반대 세력이 응집, 우리 대표가 저렇게 당하고 있다. 우리도 응집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양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의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어요. 내년 7회 지방선거에서 3자 구도로 가야 우리가 이긴다. 라는 철학 때문에 이 고집을 피고 있거든요. 근데 3자 구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이 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대, 일단 통합당 대 더불어민주당 3자 구도로 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의당도 지금 있어요. 다른 당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쳤다고 해서 자기들이 세 개의 어쨌든 지분을 갖고 3자 구도로 판을 만들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집을 피고 있어 당을 지금 반으로 쪼개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 질문.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게 중요해. 깨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입장과 본인의 생각에서는 통합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저는 국민의당이 아니라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합치는 건 찬성합니다. 오케이. 신비님은? 저는 어쨌든 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대로. 네. 다당 구조로 좀 더 유지해야 유지해야 된다. 정말 국민의당이 안철수를 위하시네요. 네. 안철수 정치 잘하잖아요. 네. 저는 안철수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입당했으면 좋겠어요. 합당도 아니고 입당? 입당으로. 이번에 지금 예산안에서도 드러났잖아요. 바른정당 유승민은 잘못된 예산안 협상이라고 광광거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잖아요. 호남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결국은 DJ인데 유승민은 기본적으로 지금 햇볕 정책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큰 노선이 달라.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정치공학적으로만 밀어붙이면 지금 안철수와 유승민의 생각은 그거잖아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하면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 높게 나온다. 그걸 근거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3자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의석들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이런 거였잖아. 당을 살리겠다고 당대표에 다시 출마했잖아요. 네. 자기 지지율 갖고 당 지지율 5% 미만을 끌어올리겠다고 했잖아. 근데 더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예요. 쪼개거나 쪼개기 이게 왔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했는데 지지율이 자기가 그 여론조사에서 19%까지 나왔대. 그래서 자기들이 2당이라는 거야, 지지율로. 예상 지지율. 근데 막상 합당해놓으면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똑같아. 그러니까 합당했으니까 지지율이 한 1%는 오를 수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정당 선거에서는 3자 구도일 때는 어떤 경우에는 30% 갖고도 당선되고 그러잖아요. 아주 정말 박빙일 때는. 근데 지금 10%가 되지 않는 정당은 사실 어떤 선거에 나와서 출마를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10% 넘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말해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지금 갖고 있는 지지율을 합하면 약 10%쯤 되는데 자기들은 시너지 효과가 19%쯤에서 9%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합치면 말도 안 다시 되는 5%로 거지. 내려갑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 당들이 정치적으로 통폐합을 한다 하더라도 이목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냐면 아까 이제 얘기를 우리 권 PD가 잘 꺼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MB의 철학이 영호남의 화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극단적인 차별이 심했어요. 호남 지역이. 도로도 안 깔리고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국가 주요 정책에서도 호남인들이 인용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호남인으로서 영호남 통합을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키프레임이 7회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 이거 하나와 니네 김대중 대통령 영호남 화합이었잖아. 그러니까 유승민과 우리 합쳐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과거처럼 만약에 20년 전이었다면 아마 대박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영남이나 호남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아 잘.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20년 전에 영호남 화합론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응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첫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잖아요. 굉장히 민주진보 정부로서 굉장히 지금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죠.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정치적 이념 스펙트럼이 극우에서 극좌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급적 이념들이 다 품고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아예 이제 자유한국당은 내놓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저거는 이제 극우도 아닌 아예 폐륜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폐륜 세력에서 약간 언저리에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당의 한계는 어디에 있었냐면 전남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에 반대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박근혜 적폐 세력 중 일부 나갔지만 부안해동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뭉쳐서 무엇을 만들 거냐의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예전에는 촛불혁명 이전에는 잘한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깨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니네들이 합쳐서 어떤 정치를 할 건데라는 물음에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당이. 쉽게 말하면. 그러면 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념적 보수 정치를 올바르게 내놓거나 평화를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번 김동철인가요?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저는 이 새끼를 짱돌을 이빨을 조사버릴 거예요. 진짜 만나면.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적폐정국으로 갈 거냐? 또 고소 들어오겠고. 7일날 그럼 고소하세요. 나 이거 진짜 법정에서 조사버릴 거. 아니 한번 생각해도 자기 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고 집권까지 수권까지 가겠다는 새끼가 원내대표가 하는 소리가 언제까지 적폐청산 전국으로 갈 거냐? 빨리 적폐청산을 종식하고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된대. 미친 새끼죠. 지금 국민들 적폐청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건방지게 지가 원내대표란 자가 그래놓고 호남인들 몰아내고 자기들이 몇몇 한 7명 데리고 나가서 유승민 있잖아요. 날개 달아줄 일 있습니까? 원내대표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닌 가지고 원내정당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안철수는 저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계속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시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국민한테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일단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국민의당의 구당초라고 하는 당을 구하는 초선들의 그렇죠. 모임 이런 네. 거거든. 이 10명 정도 있는 그 모임 있죠. 그 모임도 지금 통합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평계련하고 합쳐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국민의당 반 이상은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접수하고 싶은 그 욕심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안철수가 당내에서 비토당할까 생각해보면 국회의원들은 지금 대선 국면은 아니지만 대선 주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분을 정확히 해내죠. 그러니까 안철수 그늘 아래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만들어진 게 국민의당인데 안철수가 그들이 보기엔 대선 주자로서의 상품 가치가 확 떨어져 있는 상태라 그렇죠. 이제는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국민의당의 모 국회의원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말로 이유식을 들고 나왔어. 안철수 깔려고. 정치를 잘 모른다 이거야. 구상유치란 표현 쓰잖아요. 아이들한테 전냄새 난다고. 그래서 정말로 이유식을 들고 나왔다니까?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치인 자질이 안 되고 대선은 꿈도 꾸지 마. 반대로 말하면 호남권에서 안철수 등이 없고 당 뛰어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철수를 버리는 과정인 거지.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수순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안철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것을 자기가 피부로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가 보면 자 정당의 지지율은 바닥 거의 0에 수렴했고 본인의 그 지지율도 안 나오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국민의당 내에서 자기는 왕따를 당한다라고 딱 느끼는 순간 이 안철수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밖에서 힘을 기르는 것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로 따지면 각방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각방 쓰고 있어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과 내통하는 거고 지금은 심리적 분단 상태가 맞아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그러면 분당을 해야 좋아요? 탈당 합당을 해야 좋아요? 묻는 이유가 우리 입장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안철수를 위한다면 그냥 있어라. 근데 안철수가 망하길 바라면 오히려 합당을 해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스탠스가 좀 이상해진 거지.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분당이 되면서 호남 쪽에 기존의 그 국민의당 호남계 쪽으로 해서 한 23석에서 5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쪽으로 이제 39석 중에서 나머지 이렇게 안철수로 가고 그 숫자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쳐서 또 바른정당의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귀하고 그러면 이제 원내정당이 4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구도가 더 좋다고 봅니다. 안철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생각에 있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안철수가 헛정치를 못하게 발목을 잡아놓는 게 좋지. 20석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영향력을 높이면 저는 어차피 일부 MB 세력들이 귀합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바른정당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만약에 합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두는 상태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안철수만 욕하는 게 아니라
천정배하고 정동영하고 박지원 이분들한테 전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호남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시대는 갔다. 제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놔야 국민의당이 설 자리가 있다. 만약에 안철수 패거리들이 나가버리면 그러면 이 당은 더불어민주당 들어오느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보죠. 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지역위원장들이 왔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지향하는 정치가 바로 이런 거냐? 그러려면 국민들한테 뭔가 로드맵을 내놔야 되는데 언제까지 김대중만 팔아먹고 언제까지 할 거냐? 지금 김대중 정치의 철학이 지금 시대는 갔어요. 제가 볼 땐 갔어요. 지금은 상식 시대, 상식으로 정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소외된 소수들, 그다음에 국가의 평화, 그다음에 복지 이 프레임으로 가지 않으면 누구도 지지를 못 받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정치인들 듣고 있는 정치인들 보세요. 촛불혁명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국회의원 80%는 못 앉아 있습니다. 야당에. 그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예. 이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 소리 지르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뭐 일일이 반응할 수는 없고 함께 고함 지르지 말고 자기가 가진 생각을 열심히 설득하는 대화를 통해서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건 제가 보기엔 인증이에요. 나 이렇게 노력했다? 그거 남기는 과정인 것 같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안철수 대표는 지도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선동한다는 식의 시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 때문에 지금 리더십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스타일 때문에 리더십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느냐 이런 거였고요. 심리적 분당 상태. 이거를 어떤 분이 총기를 딱 메고 자 우리 당 깨자. 칩기 깨지지 않는 게 서로 나가라고 하고 있거든. 그렇죠. 나가긴 싫지. 창당하기는 정말이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국당, 민당 이렇게 나눠서. 솔로몬의 지혜 같은 거네. 몸을 찢어가는 거. 제가 볼 때는 찢어버려서. 어쨌든 지금 12월 중하순이 고비라고 한다는 거죠. 1차 예. 고비가. 원래요 특정 당에 좋아하지 않는 당의 내용은 길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개묻은 게 서로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젊은 놈이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렇죠. 정우택 입장에서는 정말 지워받고 싶겠어요. 국민의당 사실상의 분당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의당은 평화개혁연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이를테면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주축해서 그렇죠. 만든 거예요. 평계련이라고 네. 하죠. 뭐 그렇게까지 줄일 필요는 없고요. 평계련. 잘 만들죠. 그쪽이 예. 또 그런 얘기들을. 근데 평화개혁연대의 행사, 모임, 토론 자리에 안철수 대표가 갑니다. 아, 왜 가요, 거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데 욕먹으려고 작정하고 가는 거죠.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나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나 여기 가서 이렇게 홀대당했어? 그런 거 많잖아. 옛날에 왜 김무성이가 일부러 봉화마을에 노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거랑 비슷한 거. 그러면 반대쪽에서 이제 막 홀대당하고 막 물 같은 거 세례 맞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한쪽이 또 지지율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인증이죠, 일단은. 나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엄청 노력한다 이런 건데 그 자리에 갔더니 이제 안철수가 말할 때마다 뭐 인사말 하지 마. 네가 여기 와. 반말이죠, 뭐. 철수해! 그렇지. 뭐는간 안철수는 올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을 하는 얼굴 표정 보셨어요? 웃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웃는 표정은 뭐냐면 어처구니 없다. 이런 그러니까 표정이에요. 청중을 되게 무시하는 듯한 웃는 모습. 웃긴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벌어지면 있잖아요. 안철수 자체가 좀 약간 꽁한 스타일이잖아. 대범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철수의 뭐 욕설 비슷한 게 쏟아지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연설은 다 하지만 그치만 저런 거 보면서 안철수 스타일상으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통합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굳힐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안철수가 소회의실 갔죠. 6일날 소회의실 가서 이제 반대 세력이 얼마만큼 그 의지가 강한지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그렇게 해도 난 통합할 거야라고 발언해버렸어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반대 세력이 응집, 우리 대표가 저렇게 당하고 있다. 우리도 응집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양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의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어요. 내년 7회 지방선거에서 3자 구도로 가야 우리가 이긴다. 라는 철학 때문에 이 고집을 피고 있거든요. 근데 3자 구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이 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대, 일단 통합당 대 더불어민주당 3자 구도로 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의당도 지금 있어요. 다른 당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쳤다고 해서 자기들이
세계의 어쨌든 지분을 갖고 3자 구도로 판을 만들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집을 피고 있어 당을 지금 반으로 쪼개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 질문.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게 중요해. 깨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입장과 본인의 생각에서는 통합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저는 국민의당이 아니라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합치는 건 찬성합니다. 오케이. 신비님은? 저는 어쨌든 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대로. 네. 다당 구조로 좀 더 유지해야 유지해야 된다. 정말 국민의당이 안철수를 위하시네요. 네. 안철수 정치 잘하잖아요. 네. 저는 안철수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입당했으면 좋겠어요. 합당도 아니고 입당? 입당으로. 이번에 지금 예산안에서도 드러났잖아요. 권한들을 민간에 위탁해야 돼 자기들 먹잇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을 자꾸 늘려놓으면 다시 공영제로 돌아가면 우리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계급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얼굴이 제가 봤거든요. 붉어지면서 이거를 역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계급에 정확하게 복무한 발언이에요. 굉장히 싸가지 없는 발언이고요. 지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무차별적으로 민영화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붕괴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수자원부터 뭐 철도까지 모조리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를 계속 지향하고 있는 장제원의 정치적 철학 이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료를 씹더라도 절대 이 정부의 공무원들을 증언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장제원의 정치적 철학입니다. 예, 이번 예산안의 기본적인 투쟁 과정은 사실은 문재인 표 복지와 SOC의 싸움이었다고요. 그렇죠. 이 SOC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복지로 가자 이런 방향성인데 결국에는 그 법을 만드는 구성원들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올해도 여전히 SOC는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복지는 줄여야 SOC를 가져가는 거고 SOC를 줄이면 복지로 그만큼 가는 건데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건 아동수당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요 SOC가 100억 이상 증액된 곳이 111건인데요 이번에 영남이 최대 수혜를 입었어요. 36%예요 그중에 영남에 가져간 게. 예. 그런 관점도 있고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들이 최대한 영남 지역에 일하면 대부분 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소속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SOC 챙겨가는 게 그렇다니까. 복지를 반대하는 건 사실은 겉으로 된 명목이에요. 포퓰리즘이라고. 그렇죠. 자기 지역에 SOC 가져가는 부분이 뒤에 숨겨놓고 그걸로 딜을 하는 거야. 이거 주면 이거 찬성해줄게. 이런 관점으로. 그리고 국민들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서 돈 따오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게 다른 지역의 차별을 낳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앙 의원들은 중앙 정부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지역에 돈 갖고 가서 그 지역의 맹주로 내 돈 중앙에서 몇천억 따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맹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도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어르신들이. 제가 그래서 한 소리씩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중앙 의원들은 중앙 국가 나라 살림을 해. 지역에 돈 따오지 말고.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때 지방 분권 개헌 한다고 하면 이제 예산이 자동으로 내려가니 그런 거 쓰지 말고 중앙정부 중앙정치 하라고 해야지. 돈 따온 정치 다음에 또 찍어주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국가 전체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뒤로 후퇴된다. 그 동네 가서 아스팔트 좀 더 많이 깔면 다리 하나 더 놓으면 그것이 뭐가 더 지역 발전이 있다고. 차라리 사람한테 투자한 게 낫다. SOC보다. 근데 이제 SOC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건 간과하면 안 돼요. 아직 낙후된 섬 또 산간 지역 이런 거 개발하는 건 SOC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런 데 가면 네. 되죠. SOC 예산이 다 나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SOC는 기본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나 이만큼 따왔어. 이게 실적, 계속 이야기를 실적 해야 되기 알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SOC 예산이요.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게 17조 7천억이었답니다. SOC 관련한 예산이. 근데 1조 3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SOC 예산은 늘리고 복지 예산은 복지는 깎고 이런 방식으로 갔다. 자, 어쨌건 안타깝습니다. 장제원이 한 말 중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뽑히기 위해서 국회의원 아주 영원히 해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저주를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요. 장제원도 국회의원 영원히 해먹으려고 이당 갔다 저당 갔다 했던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똥 묻은 게 지금 국민들이 깨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니네들이 합쳐서 어떤 정치를 할 건데라는 물음에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당이. 쉽게 말하면. 그러면 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념적 보수 정치를 올바르게 내놓거나 평화를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번 김동철인가요?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저는 이 새끼를 짱돌로 이빨을 조사버릴 거예요. 진짜 만나면.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적폐정국으로 갈 거냐? 또 고소 들어오겠고. 7일날 그럼 고소하세요. 나 이거 진짜 법정에서 조사버릴 거. 아니 한번 생각해도 자기 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고 집권까지 수권까지 가겠다는 새끼가 원내대표가 하는 소리가 언제까지 적폐청산 정국으로 갈 거냐? 빨리 적폐청산을 종식하고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된대. 미친 새끼죠. 지금 국민들 적폐청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건방지게 지가 원내대표란 자가 그래놓고 호남인들 몰아내고 자기들이 몇몇 한 7명 데리고 나가서 유승민 있잖아요. 날개 달아줄 일 있습니까? 원내대표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닌 가지고 원내정당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안철수는 저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계속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시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 제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국민한테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일단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국민의당의 구당초라고 하는 당을 구하는 초선들의 그렇죠. 모임 이런 네. 거거든. 이 10명 정도 있는 그 모임 있죠. 그 모임도 지금 통합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평계련하고 합쳐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국민의당 반 이상은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접수하고 싶은 그 욕심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안철수가 당내에서 비토당할까 생각해보면 국회의원들은 지금 대선 국면은 아니지만 대선 주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분을 정확히 해내죠. 그러니까 안철수 그늘 아래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만들어진 게 국민의당인데 안철수가 그들이 보기엔 대선 주자로서의 상품 가치가 확 떨어져 있는 상태라 그렇죠. 이제는 무시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국민의당의 모 국회의원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말로 이유식을 들고 나왔어. 안철수 깔려고. 정치를 잘 모른다 이거야. 구상유치란 표현 쓰잖아요. 아이들한테 전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정말로 이유식을 들고 나왔다니까?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치인 자질이 안 되고 대선은 꿈도 꾸지 마. 반대로 말하면 호남권에서 안철수 등이 없고 당 뛰어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철수를 버리는 과정인 거지.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수순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안철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것을 자기가 피부로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가 보면 자 정당의 지지율은 바닥 거의 0에 수렴했고 본인의 그 지지율도 안 나오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국민의당 내에서 자기는 왕따를 당한다라고 딱 느끼는 순간 이 안철수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밖에서 힘을 기르는 것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로 따지면 각방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각방 쓰고 있어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과 내통하는 거고 지금은 심리적 분단 상태가 맞아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그러면 분당을 해야 좋아요? 탈당 합당을 해야 좋아요? 묻는 이유가 우리 입장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안철수를 위한다면 그냥 있어라. 근데 안철수가 망하길 바라면 오히려 합당을 해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스탠스가 좀 이상해진 거지.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분당이 되면서 호남 쪽에 기존의 그 국민의당 호남계 쪽으로 해서 한 23석에서 5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이 사람이 자기 당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쐈어요. 그 임기 끝나니까 네. 예. 그 이번에 예산안 하면서 주요 정당들의 원내 지도부의 지역구에 할당된 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에는 1억 2,5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겨우. 그런데 정우택 지역구는 211억. 다음에 김광림 정책위의장 지역구에는 140억. 우와.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역에는 2,069억 원. 그러니까 장제원의 이야기는 여당 원내대표 지역구에는 그 정도밖에 안 갔는데 실제로 이게 협상하는 게 대상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그 예산안 협상은 원내대표하고 그 파트너가 일단 선거에 나갈 때부터 정책위 의장 파트너로 같이 나가는 선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따내면서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양보해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우택 입장에서는 정말 대박 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얼굴 벌게질 이야기가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 홍준표는 정우택을 무지하게 싫어한다. 사실은 당의 수석 대변인은 당대표의 입이에요. 홍준표의 의중이 엄청 반영된 엄청난 디스. 그래서 수석 대변인은 저번에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맞아요. 하고 있으면서 또 뭐 하냐면 하루 파업하겠다고. 사표를 안 받아주셨나 보지 뭐야 홍 씨께서. 근데 지금 이 장제원이 이렇게 셀프 디스를 자기 진영 안에 셀프 디스를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지난 예산
예산안 통과의 막후 협상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야당들이 얼마만큼 무리하게 자기 지역구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돈이 오니까 낼름 동조해주는 그런 그 얄팍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법 적폐, 국정원 적폐, 정부 각 부처의 적폐들은 청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 적폐가 바로 전 이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최경환이 5,200억 가져간 거 제가 격분한 거 우리 방송에서 기억나시죠? 네. 제가 사족을 좀 달면 말이죠. 오대산에 있는 절 큰 게 이름이 월정사 있죠. 월정사. 월정사에서 딸린절에 가면 비구니절이라고 있어요. 그게 한 4km 정도 되는데요. 그곳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다 뜯었어요. 친환경 도로라고 해서 신장로로 만든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과 융화되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런 산속 같은 데까지 아스팔트를 깔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최경환 같은 경우는 자기 동네 마을 동네까지 다 아스팔트 깔았잖아요. 갔다가 이게 정치가 아닌데 이번에 제가 이 두 가지로 보는 이유는 장제원이 셀프디스 한 거지만 결국은 아직도 원내대표니 어쩌니 아까 말하는 간부들의 임원들의 예산 나눠먹기에 빠져 있구나. 어떻게 패륜 세력인 정우택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이 갈 수가 있죠. 전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데 그 대목은 이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반드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장제원이 왜 젊은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할까? 이게 핵심이에요. 장제원은 극단적인 자본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자본의 바탕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MB정부부터 신자유주의를 들어오면서 가장 자본이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들이 뭘 노리고 있었냐면 작은 정부를 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제원의 생각은 니네 공무원 중원을 합의해주고 그러고 나서 니네 지역구 돈 가져갔지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급적으로 철저하게 장제원은 자유시장 체제를 유지하려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고 공무원이 갖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은 잘못된 예산안 협상이라고 관광거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잖아요. 호남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결국은 DJ인데 유승민은 기본적으로 지금 햇볕 정책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큰 노선이 달라.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정치공학적으로만 밀어붙이면 지금 안철수와 유승민의 생각은 그거잖아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하면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 높게 나온다. 그걸 근거로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삼자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의석들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이런 거였잖아. 당을 살리겠다고 당대표에 다시 출마했잖아요. 네. 자기 지지율 갖고 당 지지율 5% 미만을 끌어올리겠다고 했잖아. 근데 더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예요. 쪼개거나 쪼개기 이게 왔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했는데 지지율이 자기가 그 여론조사에서 19%까지 나왔대. 그래서 자기들이 2당이라는 거야 지지율로. 예상 지지율. 근데 막상 합당해놓으면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똑같아. 그러니까 합당했으니까 지지율이 한 1%는 오를 수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정당 선거에서는 3자 구도일 때는 어떤 경우에는 30% 갖고도 당선되고 그러잖아요. 아주 정말 박빙일 때는. 근데 지금 10%가 되지 않는 정당은 사실 어떤 선거에 나와서 출마를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10% 넘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말해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지금 갖고 있는 지지율을 합하면 약 10%쯤 되는데 자기들은 시너지 효과가 19%쯤에서 9%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치면 다시 5%로 내려갑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 당들이 정치적으로 통폐합을 한다 하더라도 이목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를 우리 권 PD가 잘 꺼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MB의 철학이 영호남의 화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극단적인 차별이 심했어요. 호남 지역이. 도로도 안 깔리고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국가 주요 정책에서도 호남인들이 인용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호남인으로서 영호남 통합을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키프레임이 7회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 이거 하나와 니네 김대중 대통령 영호남 화합이었잖아. 그러니까 유승민과 우리 합쳐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과거처럼 만약에 20년 전이었다면 아마 대박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영남이나 호남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아 잘.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20년 전에 영호남 화합론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응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첫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잖아요. 굉장히 민주진보 정부로서 굉장히 지금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죠.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정치적 이념 스펙트럼이 극우에서 극좌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급적 이념들이 다 품고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아예 이제 자유한국당은 내놓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저거는 이제 극우도 아닌 아예 폐륜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폐륜 세력에서 약간 언저리에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당의 한계는 어디에 있었냐면 전남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에 반대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박근혜 적폐 세력 중 일부 나갔지만 부하내동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뭉쳐서 무엇을 만들 거냐의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예전에는 촛불혁명 이전에는 잘한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